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를 집중적으로 방송하는 한국 유일의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죠?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칭할까? 우선은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올라가면은 주가는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레포 시장 알려드렸고, 역레포 시장 알려드렸고, 레포 시장은 돈을 푸는 거, 레포 시장이 형성되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역레포 시장이 되면 주가는 내려간다.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게 시행됐어요. 언제까지? 단기적으로는 7월까지. 누가? 지아넷 앨런, 재무부 장관 중심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 해칭하려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을 사면 되나? 그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금이란 존재는 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 골드란 개념은 사회의 급격한, 레피드한 이 어떤 이 급격한 변동성이 생길 때 해칭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원만할 때는 금이 생각외로 그렇게 안 오릅니다. 생각외로. 금이란 존재는 해칭 수단인데 급격한 사회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때 쉬운 예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금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우선은 제가 한국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제가 투자하시는 부분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ETF인데 금 연동지수 ETF란 것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미리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IAU investing.com에 IAU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맥스 이렇죠. 전고점 금 가격이었죠. 그리고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AU는 이렇게 말 그대로 금 연동지수 ETF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은 뱅가드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 이 상품이 있습니다. 영어로 VIPSX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자, 이 상품이 왜 만들어지냐면 원래 일반 개인이 아니고 기관 정도를 위해서 미국 재무부에서는 TIPS란 걸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 발행 인플레이션 보호 증권입니다. 인플레이션 보호 증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이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이제 TIPS란 보호 증권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 개인들은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ETF가 바로 VIPSX입니다. 이 펀드 안에 이제 TIPS의 그런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TIPS 수치가 올라가면 이제 뱅가드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리티 VIPSX ETF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거는 ETF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우선 US 펀드 돼 있거든요. ETN이라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굳이 편성하자면 하여튼 그렇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맥스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금연동지수에 투자하시든 금연동지수는 우선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금이 항상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값이 안 오를 수도 있다. 왜? 비트코인이 그 부분을 대체하기 때문에 안 오를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만약에 좋다는 부분까지 따라간다면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칭하기에는 부동산만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 맞죠? 그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업률은 더 많아진다. 왜 그러냐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왜 발생할 것 같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그
시간당 그 최저시급이라죠. 최저시급. 최저시급을 그 전에 하여튼 그 전보다 한 15에서 20%더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업자는 더 늘어납니다. 실업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비는 20, 30%더 줘야 되는데 그럼 내 수익률이 20, 30%더 늘어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엄청난 복지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넘버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복지 정책을 하려면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텍스란 말이에요. 텍스. 법인 거도 뜯어야 되고 일반 개인 거도 뜯어야 되고 셀러리맨 거도 뜯어야 되고 결국에 세금 폭등인데 여기에 임금비까지 최저시급까지 15에서 20%가 폭등을 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자요.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주별로 최저임금비가 다릅니다. 그 자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절대로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해서 100% 금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다. 이 부분.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차트입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맥스 했을 때 데이터 값이고요. 맥스 했을 때 과거 1970년도부터 이렇게 금 가격이 변동을 했다. 티온스당 금 가격이 이렇게 변동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 바탕은 글로벌 사태가 이제 터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뭐가 터졌는지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와요. 1975년대에 터지고 항상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금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뭔가 터졌단 말이에요.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 이 금 가격이 이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뚫고 바로 터지진 않았지만 한참 올라가서 터졌다. 당연히 한 1, 2년 갭차는 1년 정도 갭차는 있었겠죠.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전고점을 뚫고 또 터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터진 거고.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이때도 약간 예외네요. 이때는 한번 볼까요? 이때는 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이때는 리먼이잖아요. 리먼. 자, 이 바닥에서 전고점을 뚫고, 전고점이 어디죠? 여기 이 선을 633을 뚫고 634 대략 이쯤이죠. 이거를 뚫고 금 가격이 올라갈 때 빵 터졌다. 자, 그리고 나서 금 가격은 쭉쭉쭉쭉쭉 올라갔다. 그리고 나서 금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금 가격이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뚫고 지금 터지는 거예요. 전고점이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중요한 거의 핵심은 금이란 존재는 과거 역사상 그 가격을 뚫자마자 터지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뚫고 그 가격에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2배가 되면 뻥 터진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뭔가가. 당연히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건 맥스고, 기간을 좀 줄여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0년이거든요. 10년 기간인데, 여기 보면, 보이시나? 10year break even inflation rate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10년물 국채에다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어떤 그 CPI 지수인가 그걸 빼면 이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쉽게 이 수치를 그냥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겠다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인플레이션 기준값이 어떤 책에서는 3년 잡지만 보통 대다수는 10년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이거를 봐요. 10년짜리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는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상식적으로 여기 지금 이때는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우리 사회적 상식적으로 금 가격도 내려가야 돼요. 이게 지금은 내려가는 거 오히려 올라가죠. 금 가격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율이 이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이때는 또 같이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이때는 또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요. 맞죠? 큰 흐름은. 그리고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근데 이때에서부터는 또 말을 안 들어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금 가격은 내려가죠. 이쪽 구간. 금 가격은 내려가죠. 금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율은 또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니까 금 가격도 올라가고, 근데 금 가격이 내려가니까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율은 등락을 반복하다가 추후에 떨어진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1919년대는 반대 현상이 또 나타나요. 브레이크 이븐 이 10년 인플레이션율이 이게 내려가니까 금 가격은 또 올라가요.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게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틀은 이거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면 금 가격도 올라간다. 이거는 한 60%는 이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40%는 이 금이란 존재는 사회에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남은 피난처가 이 머니가 가야 되는 피난처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갑자기 초인플레이션이 돼서 또 확 몰리고, 디플레이션이 되면 이 돈이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달러로 가기도 하죠. 그런데 뭔가 이게 디플레이션이 되면 그걸 해칭하여서 가장 안전자산이 금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맞죠? 100% 그런 건 아니고 한 6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뭐 엄청난 전쟁이 터지고 그럴 때 이런 금에 대한 역사의 그런 책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인간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비트코인 뭐 종이 쪼가리 돈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장 사람이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을 떠나서 지금 뒷배경이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다 보셨으니까, 자 뒷배경이 보시면 여러분 우주잖아요. 여기 우주잖아요. 근데 내가 우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유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별이 여기 목성이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 여기에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외계인이라고 할까요? 그냥 외계인, 목성 외계인이 우리에게 왔어요. 와서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네들이 그냥 총만 들고 올까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먼저 초토화 시키겠죠. 그럴 때 비트코인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금은 유일하게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 금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희소성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비트코인이 뜬다, 호재네요. 저도 당연히 예측을 했죠. 5만설, 비트코인 5만설, 비트코인 10만설, 그것도 정보 다 받아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걸 알려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대 사회의 전쟁은 옛날처럼 엄청난 무기로 막 사람을 학살하고 그런 개념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해서 돈이 쏠리고 있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인간은 그 디플레이션을 이기기 위해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해칭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단기적이 아니고 최장 한 5년에서 10년 나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금을 사시는 게
실물금을 사시는 게 가장 좋은데 세금이 엄청나게 비싸고 보유 비용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제 금연동 지수에 투자하시는 게 괜찮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IAU가 대표적인 금연동 지수 ETF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이란 건 인플레이션일 때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한 거는 뭘까요? 물어보시면 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TIPS 인플레이션 보호 증권을 구입하는 게 맞는데, 일반 개인들이, 특히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구입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TIPS 증권에 연동시켜서 나온 펀드라고 해야 되나? 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VIPSX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ETF 개념, ETF는 뭐냐면 말 그대로 펀드고, ETN은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ETW, warranty는 증권이란 말이에요, 증권. 그러니까 이 TIPS는 어떻게 보면 ETW적 성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경기가 좋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부동산이 좋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기름값부터 뭐 모든 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부동산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못 버티는 선은 있어요. 항상 임계점. 그 임계점까지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에 살기 때문에 제주도 노영동에 있는 A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율만큼 분양가는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구축들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거란 말이에요.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부여하는 그 해당 재화의 가치는 국가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를 해도 우리 일반 대중들이 부여하는 그 아파트의 가치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부동산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투자도 괜찮다. 그러면 언제까지 괜찮냐?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2.5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미국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립니다. 웬만해서는. 만약에 근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죠. 즉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나도 석유 가격이 배럴당 옛날처럼 막 80달러를 넘어서 90달러, 100달러 가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미국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이랑 상관없이 유가 때문에 금리를 폭등을 시켜야 돼요. 기준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전면전 상태의 전쟁이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유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폭등시키는 그런 상황은 거의 전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주고요. 항상 감사하시고 설날 잘 보내시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